지금은 2026년 3월. 장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복판입니다. 고급 공인중개사무소 앞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 눈빛에는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그가 내놓은 매물은 불과 6개월 전 35억을 찍었던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호가는 28억, 7억을 던지고 팔겠다는 겁니다. 이 남성, 중국 국적입니다. 현금 다발 들고 강남을 쇼핑하듯 사들이던 중국 부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 외국인 아파트 거래량 무려 88% 폭락. 사실상 시장이 말라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빠진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던지고 있어요. 수익이 나면 들어오고 위험하면 빠진다는 냉혈한 자본이 지금 전속력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한국 시장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전속력으로 도주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중국인 투자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몰라서는 안 될 한국 부동산의 민낯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택이 무려 58,896채. 이 중 70% 이상이 2년 안에 샀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천억 원을 굴리는 중국의 슈퍼리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홍콩은 중국 당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자산 도피처로서의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싱가포르는 고급 아파트가 평당 5억 원을 돌파하며 먹을 게 없어졌어요. 도쿄도 이미 외국 자본이 잔뜩 몰려 가격이 올라 있었죠. 갈 곳을 잃은 수천억의 자금이 떠돌고 있을 때 딱 눈에 들어온 게 서울이었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 이들한테 한국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수익이 나면 사고 수익이 안 나면 버려요. 감정 따위는 없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집을 사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에 묶여야 합니다. LTV 70% 하향에 6개월 안에 전입까지 해야 하는 의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서울에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는 한국은행 대출은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본토은행에서 자금을 통째로 가져와 집을 삽니다. 전입 의무 없음, 대출 한도 없음, 소득 증빙도 필요 없었어요.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내국인만 1차선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기막힌 역차별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는 8살짜리 외국인 아이도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증빙 없음, 자산 심사 없음, 돈만 들고 오면 그냥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소득이 전혀 없는 중국 국적 8세 아동 명의로 등기됐고 서울 용산에서는 미국 국적 17세 청소년이 27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버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녀 명의로 사서 물려주는 편법 상속의 비상구로 쓰인 겁니다. 중국에서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차라리 한국 부동산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의 틈새를 넘어 범죄 수법까지 동원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61명이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로 무려 840억 원을 빼돌려서 서울 아파트 5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61명이서 840억에 55채.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유학비자로 들어온 학생 신분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수십 채씩 사들이고 그걸 임대수익 창구로 쓰는 편법도 판을 쳤습니다. 단속을 하면 되지 않았냐고요? 범죄 수익으로 산 부동산을 몰수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잡아도 집은 못 뺏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용도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로 대통령실과 평택군사시설 인근의 안보 핵심 부지를 중국 자본이 무려 300억 원에 매입한 겁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이 단순히 시장을 교란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더 실감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2022년 8만 3천 가구에서 2024년 말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만 7천 채가 더 늘었는데 그중 70%가 중국인이었어요. 2025년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만 5만 8,896채, 외국인 보유의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 거래 금액이 8조 원에 육박해요. 바로 여기서 판이 뒤집힙니다.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 한도를 단 2억 원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중국 부자들 입장에서 이 규제가 왜 치명적이었냐? 직접 자기들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살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2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은 2억밖에 못 받습니다. 취등록세의 중개수수료까지 합치면 매수자가 들고 와야 하는 순수 현금이 최소 26억. 26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남 아파트의 수요층 자체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사다리가 걷어차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다리가 사라진 겁니다. 중국 부자들은 이걸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현금으로 사들여도 매수 수요가 소멸된 시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수 없어요. 투자금을 회수할 출구 전략 자체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사는 건 가능한데 팔 수가 없는 구조. 들어올 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나갈 때는 문이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2025년 8월 26일 정부가 외국인만을 겨냥한 별도의 허가제를 꺼내들었어요.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까지 수도권을 통째로 묶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신고 한 장이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써도 무효예요. 중국 부자들을 진짜 뛰게 만든 공포가 따로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살러 온 게 아닙니다. 시세 차익 보고 되팔려고 산 건데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막힙니다. 첫째, 추가 매수가 막힙니다.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데 중국 투자자들은 애초에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 없으니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둘째, 이미 갖고 있는 집도 못 팝니다. 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묶이면 사줄 사람도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투자 매수자가 전부 빠져요. 수십억이 아파트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 제도가 확 바뀐 겁니다. 법률 시행령이 기습적으로 개정되면서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을 핀셋으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정 요건도 확 낮아졌어요. 과거에는 땅값이 급격히 올라야 가능했는데 이제는 거래량만 약간 늘어나도 바로 묶어버릴 수 있어요. 마포구든 성동구든 정부 마음입니다. 중국 부자들이 이걸 읽어낸 겁니다. 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언제 묶일지 아무도 몰라요. 묶이고 나면 사줄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그래서 묶이기 전에 먼저 뛴 거예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5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35% 급감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감소폭은 무려 65%였어요.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급감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도 53% 급감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규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비자 유형과 183일 이상 거주 여부까지 전부 신고해야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예금, 대출,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해외 당국에까지 통보됩니다. 신고 한 장이면 됐던 시장이 사전허가 자금 추적해 외통보라는 3중 장벽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자본이 남기고 간 시한폭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갭투자로 집을 산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야반도주해버리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망간 외국인 집주인을 추심하려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출국해버렸으니까요. 결국 애꿎은 세입자한테 무려 64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대신 물어줘야 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이 규제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굳히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대담한 정책 전환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강남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남시장의 온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최고가 33억을 찍었던 매물이 지금 28억까지 떨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5억이 증발한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시세보다 3억을 더 얹어서 신고가를 만들어줬죠. 지금은 그 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고가를 만들던 자본이 빠지니까 가격을 받쳐줄 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집주인들의 행동을 보면 공포의 깊이가 느껴져요. 아침에 호가를 5천만 원 깎습니다. 안 팔려요. 오후에 2천만 원을 더 내립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이 불길이 강남권 대장주 잠실로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까지 전부 흔들리고 있어요. 잠실 집주인들도 하루 만에 호가를 1억에서 3억씩 낮추거나 단번에 4억에서 5억을 깎아내리는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잠실은 강남 3구의 대장격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강동이 흔들리고 강동이 흔들리면 송파서초까지 연쇄적으로 밀려옵니다.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를 두고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도미노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기회는 집값이 적당히 하락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반의 공포가 극에 달해서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던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경매 물건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낙찰가율이 50%에서 60% 선까지 곤두박질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와야 합니다. 그때가 쓰러진 자들의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진짜 기회입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IMF 구제금융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참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기다린 사람들한테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찾아왔어요. 공포에 질려서 던진 사람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버틴 사람이 이긴 겁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 3가지입니다. 첫째,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지금 돈을 넣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섣불리 자산을 움직이지 마세요. 둘째, 달러를 사두든 예금에 넣어두든 현금을 왕으로 여기면서 꽉 쥐고 시장을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건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패닉셀링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요? 핵심 변수는 2가지입니다. 외국인 투기방지법의 영구 입법화 여부와 국내 실수요자 매수 회복 속도입니다. 현재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규제 연구하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신고 한 장이던 시대는 사실상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이 빠진 자리를 실수요자가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강남 수요층 복귀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 공포를 버텨낸 사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됐다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강남을 현금으로 쇼핑하던 중국 자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규제는 더 조여오고 있고 매수 수요는 사라지고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 여기가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락의 시작일까요?
부동산은 결국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고 파헤쳐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